새벽 5시 반 순천의 한 아파트 부엌에 불이 켜집니다. 문복희님 68이십니다. 젊어서부터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을 30년 하시다가 재작년에 딸에게 가게를 넘기고 지금은 손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냄비에 물을 올리고 계란 4개를 삶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문제입니다. 계란이 익으면 껍데기를 까고 반으로 가르고 노른자를 숟가락으로 파내서 개수대에 버리십니다. 흰자만 접시에 담아 우리 손주 앞에 놓아주십니다. 벌써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 우리 몸에 안 좋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란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란을 두고 우리가 오랫동안 굳게 믿어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지금은 반대로 뒤집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복희 님이 20년 동안 버리신 그 노른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상에 반나절 올려두는 계란찜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껍데기에 찍힌 10자리 숫자를 읽는 법까지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정보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을 끊거나 바꾸는 결정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믿음입니다.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그러니 흰자만 먹는 게 안전하다. 여러분도 이 말 정말 오래 들어오셨죠?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 중반,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젊었을 무렵에 서양에서 심장병 환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학자들이 원인을 찾다가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300 이상 먹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고 계란 한 개가 거기에 꽤 근접했습니다.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든 음식을 먹으면 피 속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그러니 계란을 줄이자. 이 문장이 신문과 방송을 타고 수십 년 반복됐습니다. 그러니 문복희 님이 노른자를 버리시는 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배운 대로 성실하게 실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속을 도는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음식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간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세포막과 호르몬의 재료라서 우리 몸이 알아서 공장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는 조절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음식으로 많이 들어오면 간은 생산을 줄이고 적게 들어오면 더 만들어냅니다. 집에 쌀이 넉넉히 들어오면 방앗간을 덜 돌리고 쌀이 안 들어오면 방앗간을 더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노른자 하나를 뺐다고 우리 피 속 숫자가 그만큼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그 영향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이 사실이 쌓여 2015년 미국의 국가 식사 지침에서 콜레스테롤 하루 상한선이 삭제됐습니다. 수십 년을 버티던 숫자가 공식 문서에서 사라진 겁니다. 최근에는 좀 더 직접적인 연구가 나왔습니다. 2014년 미국 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미 심장 사건을 겪었거나 위험 요인을 2가지 이상 가진 분들 140명을 모았습니다. 평균 나이가 66이셨습니다. 절반은 매주 계란 12개를 드시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일주일에 2개도 안 드시게 했습니다. 넉 달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계란을 매주 12개씩 드신 쪽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평균 3 정도 낮았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140명이면 큰 연구도 아니고 한 병원에서만 진행했고 쓰인 계란도 영양을 강화한 특수한 계란이었습니다. 그러니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다만 이 연구가 확실히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심장이 이미 안 좋은 분들이 넉 달 동안 매주 12개를 드셨는데도 수치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0년간 두려워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을 봐야 합니다. 노른자를 버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같이 버리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계란에서 흰자는 주로 단백질과 물입니다. 나머지 영양소는 거의 전부 노른자에 몰려 있습니다. 첫째, 콜린입니다. 생소한 이름이시죠? 콜린은 우리 뇌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물질의 재료입니다. 우리 기억을 붙잡고 집중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 콜린이 흔한 음식에는 잘 안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진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둘째,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 둘은 우리 눈 안쪽 한가운데 황반이라 부르는 자리에 쌓입니다. 황반은 우리가 사람 얼굴을 알아보고 글자를 읽는 데 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색소가 두껍게 깔려 있으면 강한 빛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이 층이 얇아지면 황반 변성 위험이 올라갑니다. 셋째, 비타민 D입니다. 자연식품 중에 비타민 D 같은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데 노른자가 그 축에 듭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같은 햇볕을 쬐어도 피부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데서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른자에 든 루테인이 유난히 잘 흡수된다는 사실입니다. 루테인은 기름에 녹는 물질입니다. 혼자 있으면 장에서 잘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노른자는 그 자체가 기름과 인지질로 짜인 덩어리입니다. 루테인이 이미 기름 속에 곱게 풀려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연구에서는 노른자의 루테인이 시금치나 알약 형태 보충제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잘 흡수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시금치를 아무리 드셔도 기름 없이 물에 데쳐 드시면 루테인이 상당 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노른자는 흡수를 돕는 기름을 자기가 데리고 오는 셈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60이 넘은 33분에게 하루 계란 1개를 5주 드시게 했더니 혈중 루테인과 제아잔틴 농도가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혈중 지질 수치는 의미 있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노른자를 하루 2개씩 5주 드시게 했습니다. 눈 속 황반색소가 실제로 짙어졌습니다. 알약이 아니라 우리 밥상에서 나온 변화였습니다. 문복희님께 눈은 요즘 어떠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신문 글씨가 흐릿해진 지 오래됐고 손주 얼굴을 볼 때 가운데가 뿌옇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노른자를 안 드셔서 그렇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년 동안 7,000개가 넘는 노른자를 개수대에 버리셨다는 계산은 남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걸 버린 게 아니라 계란에서 가장 값진 부분을 버린 겁니다. 문복희님은 지금 노른자를 드십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갑자기 늘리지 마시고 우선 일주일에 3번만 통째로 드셔보시라고요. 그리고 석 달 뒤 병원에서 어차피 하실 피검사로 확인해 보시자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음식 콜레스테롤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대다수는 별 영향이 없지만 유난히 민감한 분도 계십니다.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검사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2번째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것은 우리 밥상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린 이야기입니다. 날 것이 우리 몸에 더 좋다. 반숙이 소화가 잘 된다. 여러분도 그림이 바로 떠오르시죠? 뜨거운 밥 가운데를 파고 날달걀 하나 톡 깨서 간장 둘러 비비던 아침, 육회 위에 얹힌 동그란 노른자, 삶은 계란을 갈랐을 때 노른자가 주르륵 흘러내리면 잘 삶았다고 좋아하던 기억. 이 믿음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우리에게 계란은 보양식이었고 열을 가하면 영양이 파괴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비타민 중에는 열에 약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 단백질에 대해서는 이 계산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벨기에 루뱅대학병원 연구팀이 아주 정교한 실험을 했습니다. 계란 단백질에 표지를 붙여서 사람이 먹은 뒤 그중 얼마가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고 얼마가 그냥 빠져나가는지 직접 측정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측정입니다. 결과가 이랬습니다. 익힌 계란 단백질은 91% 가까이 흡수됐습니다. 정확히는 90.9였습니다. 그런데 익히지 않은 계란 단백질은 51.3이었습니다.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날달걀 2개를 드시면 단백질 12g쯤 드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남는 건 6g 남짓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갑니다. 애써 드신 것의 절반이 헛일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백질은 실타래처럼 아주 촘촘하게 꼬여있는 구조입니다. 소화 효소가 단백질을 자르려면 그 실타래의 끈을 자리에 손이 닿아야 하는데 꼬여 있으면 손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 실타래가 스르르 풀립니다. 그러면 효소가 달라붙을 자리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익힌 단백질이 훨씬 잘 소화됩니다.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날 흰자 속에는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을 자연계에서 손꼽힐 만큼 강하게 붙잡습니다. 한번 붙잡히면 우리 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날 흰자를 오래 즐겨 드시면 비오틴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행히 해결책이 아주 간단합니다. 열입니다. 섭씨 70도를 넘기면 아비딘은 구조가 풀리면서 붙잡는 힘을 완전히 잃습니다. 익힌 흰자에서는 이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날 흰자에는 소화 효소를 방해하는 물질도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것 역시 열을 만나면 대부분 힘을 잃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열은 계란의 적이 아니라 계란의 동업자입니다. 제천에 사시는 임덕수님 73이십니다. 화물차를 40년 모셨습니다. 새벽에 출발하기 전에 날달걀 2개를 컵에 깨서 단숨에 드시는 게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힘이 난다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아파트 계단을 2층만 올라가도 허벅지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가서 쌀 한 포대를 못 드시겠더랍니다. 본인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덕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얼마나 드시느냐고요? 날달걀 2개면 충분하지 않으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숫자를 대입하면 그 2개에서 우리 몸에 남은 단백질은 6g 남짓이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매일 절반씩 흘려보내신 겁니다. 그럼 반숙은 어떨까요? 흰자가 완전히 굳은 반숙이라면 아비딘 문제는 대체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흰자가 하얗게 굳었다는 건 단백질 실타래가 풀렸다는 표시니까요. 문제는 흐르는 노른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은 명확합니다. 달걀은 중심 온도가 섭씨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유지되도록 가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노른자가 주르륵 흐른다는 건 그 온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색깔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겉은 다 익은 것처럼 보여도 속은 안전 온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계란말이나 계란찜처럼 두꺼운 요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숙은 퍽퍽해서 목이 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가 약하거나 침이 적은 분에게는 완숙 계란이 꽤 힘든 음식입니다. 그래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뒤부터 시간을 재세요. 9분에서 10분입니다. 그리고 불을 끄자마자 바로 찬물에 담그세요. 이 2가지만 지키면 속까지 안전하게 익으면서도 노른자가 모래처럼 부서지지 않습니다. 노른자 겉에 거무스름한 초록 테두리를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오래 삶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식감이 나빠집니다. 목이 메시는 분은 완숙 계란을 으깨서 두부와 무치거나 국물 있는 음식에 넣어 드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임덕수님은 지금 날달걀을 끊으시고 아침에 촉촉한 완숙 2개를 드십니다. 그런데 사실 임덕수님의 진짜 문제는 계란을 어떻게 익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임덕수님의 진짜 문제는 흡수율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단백질의 총량 자체가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임덕수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65이 넘으신 우리 남성, 어르신이 아침에 드시는 단백질이 평균 16.9g입니다. 우리 여성 어르신은 12.6g입니다. 점심은 각각 20g 대 저녁도 20g 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새끼 중에 아침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우리 아침상에는 밥에 김치, 국 한 그릇, 나물 조금, 이게 우리 밥상의 오랜 모습이었습니다. 맛있고 정겹지만 단백질은 거의 없는 상차림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65 이상 우리 어르신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남성 60g, 여성 50g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27.4%, 여성의 44.7%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성 어르신은 10분 중 4분 넘게 부족한 겁니다. 80이 넘으면 사정이 더 나빠집니다. 80 이상 여성의 70%, 남성의 66%가 권장량보다 적게 드십니다. 그런데 이 권장량도 여유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근육을 겨우 지키는 수준입니다. 아시아 근감소증 연구회는
근감소증 위험이 큰 우리 어르신에게 체중 1kg당 최소 1.2g을 권합니다. 50kg이면 하루 60g입니다. 그럼 저녁에 고기 한번 실컷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는 한 끼에 일정량 이상 들어와야 켜지는데 한 번에 많이 넣는다고 두 배로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끼에 고르게 나눠 스위치를 3번 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아침이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새로 들어오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조금씩 헐어서 씁니다. 밤새 헐린 자리를 우리 아침 밥상이 메워줘야 하는데 그 밥상에 단백질이 12g밖에 없으면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적자가 하루하루 쌓입니다. 쉰이 넘으면 우리 근육량이 해마다 대략 1%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10%입니다. 여기에 단백질 부족이 겹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이 흔들리고 결국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눕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자식들 삶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김해에 사시는 최금선님, 71이십니다. 몇 해 전 남편을 보내시고 혼자 지내십니다. 아침은 거의 죽 한 그릇이나 누룽지입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 먹자고 상 차리기가 참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식구들 먹이느라 우리 부엌에서 사셨는데 이제 그 식구가 없으니 손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최금선님은 지난 겨울 잼병 뚜껑을 못 여셔서 옆집에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법을 하나 정해드렸습니다. 복잡한 식단표가 아닙니다. 아침상에 계란 2개를 반드시 올리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계란 2개면 단백질이 대략 12에서 13g입니다. 여기에 두부 반 모나 우유 한 잔만 더하면 아침 단백질이 20g 가까이 올라갑니다. 평균보다 8g이 늘어납니다. 차리기 귀찮다는 문제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계란을 6개나 7개 한꺼번에 삶아서 껍데기째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껍데기가 붙어있는 삶은 계란은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2개만 꺼내 껍데기 까면 끝입니다. 최금선님은 이 방법을 넉 달째 하고 계십니다. 아직 병뚜껑을 혼자 여시지는 못합니다. 근육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계단에서 난간을 붙잡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3번째 믿음입니다. 이건 오히려 깔끔한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계란은 사오면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 문 쪽 계란칸에 꽂아두는 것이 정석이다. 안양에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 표진구님, 66이십니다. 성격이 아주 꼼꼼하십니다. 계란을 사오시면 반드시 흐르는 물에 하나하나 씻으십니다. 마른 행주로 닦은 다음 냉장고 문 계란칸에 뾰족한 쪽을 위로 해서 가지런히 꽂아두셨습니다. 보기에 얼마나 단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성스러운 과정에 문제가 3군데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에 공개한 달걀 취급 지침을 보겠습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계란은 섭씨 4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이 온도에서 보관하면 계란에 있을 수 있는 살모넬라 균이 보관 첫날부터 99% 이상 줄어듭니다. 균이 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줄어듭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 쪽은 이 조건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여닫으면서 온도가 오르내립니다. 게다가 문을 닫을 때마다 미세한 충격이 껍데기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지침은 계란을 별도 용기에 담아 냉장고 안쪽 온도 변화가 적은 자리에 두라고 권합니다. 자, 2번째, 씻는 문제입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눈에 안 보이는 얇은 보호막이 덮여 있습니다. 이 막이 바깥 세균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물로 씻으면 이 막이 벗겨집니다. 막이 없어지면은 아주 작은 숨구멍들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세균 입장에서는 대문이 열린 셈입니다. 그래서 지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에서 미리 씻어 보관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표진구님은 깨끗하게 하려다 오히려 방어벽을 걷어낸 겁니다. 3번째, 방향입니다. 계란은 한쪽이 둥글고 한쪽이 뾰족합니다. 둥근 쪽 안에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가 위로 가도록
뾰족한 쪽을 아래로 두시면 신선도가 더 오래 갑니다. 효진구님은 정확히 반대로 꽂아 두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계란을 상온에 오래 꺼내 두지 마세요. 찬 계란이 더운 공기를 만나면 껍데기에 물방울이 맺히고 그 물방울이 세균 자라기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조리 직전에 필요한 개수만 꺼내세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2, 3주 안에 드실 만큼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오늘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계란 껍데기에 찍힌 숫자 보신 적 있으시죠? 작고 흐릿해서 그냥 넘기셨을 겁니다. 그 숫자는 장식이 아닙니다. 2019년 8월 23일부터 법으로 반드시 찍게 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모두 10자리입니다.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맨 앞 4자리가 산란일자, 닭이 그 알을 낳은 월과 일입니다. 앞 4자리가 0823이라면 8월 23일에 낳은 계란입니다. 그 다음 5글자는 영문과 숫자가 섞여 있는데 이건 그 계란을 생산한 농장의 고유번호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한 자리 숫자가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이 마지막 한 자리를 특히 봐두세요. 1번은 방목장에서 자유롭게 키운 닭입니다. 2번은 축사안을 자유롭게 다니게 키운 닭입니다. 3번과 4번은 닭장에서 키운 닭인데 4번이 가장 좁습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알고 사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자리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입력하시면 그 계란이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이 숫자를 읽을 줄 알게 되면 다음 문제가 저절로 풀립니다. 바로 날짜 문제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나라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가게에서 팔아도 되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한 마지막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이 더 깁니다. 그래서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냉장고 안쪽에서 섭씨 사도로 잘 보관되어 있었다면 말이죠. 반대로 날짜가 아직 남았어도 상온에 오래 나와 있었거나 껍데기에 금이 갔다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날짜보다 보관 상태가 먼저입니다. 껍데기의 산란일자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애매하시면 물이 담긴 그릇에 넣어보세요. 옆으로 눕는 계란은 신선하고 똑바로 서거나 뜨는 계란은 공기주머니가 커졌다는 뜻이니 드시지 마세요. 이제 명절 이야기입니다. 정읍에 사시는 신월자님, 75이십니다. 작년 추석에 자식들과 손주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계란찜을 하고 계란전을 부쳐 상에 올려 두셨습니다. 식구들이 오가며 낮 내내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 5살 우리 손주가 열이 오르고 토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신월자님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 목이 메십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익힌 음식은 상에 2시간 이상 두지 마세요. 날이 더우면 1시간입니다. 완전히 익힌 음식이라도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다시 늘어납니다. 남은 음식은 2시간 안에 냉장고로 옮기시고 다시 드실 때는 충분히 뜨겁게 데우세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손입니다. 껍데기를 만진 손으로 김치를 짚고 밥을 푸고 우리 손주 입에 과일을 넣어주십니다. 껍데기에 묻어있던 균이 그대로 이동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을 만진 뒤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으라고 권합니다. 30초는 생각보다 깁니다. 속으로 천천히 서른을 세보세요. 도마와 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을 깬 그릇에 그대로 과일을 담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믿음입니다. 우리 몸이 허할 때는 날달걀이 최고다. 육회 위 노른자, 참기름 푼 날달걀, 계란술, 우리 문화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모넬라균은 껍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드물지만 알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이 깨끗하고 금도 없고 냉장 보관된 계란이라도 날로 드시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위산을 줄이는 약을 오래 드시는 분은 방어벽이 약해져 있습니다. 강릉에서 횟집을 하시던 오병성님이 그 경우였습니다. 위장약을 10년 넘게 드시면서도 육회에 날달걀을 얹어 드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음식들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살균 처리된 계란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균을 잡아 놓았지만 날계란처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바꾸실 것은 재료 하나뿐입니다.
기름과 소금 이야기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계란 자체는 담백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소금을 뿌립니다. 나주에 사시는 남정임님은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계란 프라이에 늘 소금을 2번 뿌리셨습니다.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계란에 딸려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팬에 기름을 얇게 두르고 물을 한 숟갈 넣어 뚜껑을 덮어 익혀보세요. 소금 대신 파나 깨를 올리시면 됩니다. 혹시 집에 노른자를 골라내시는 분이 계시거나 냉장고 문 쪽에 계란을 꽂아두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한 번만 전해주세요. 아마 저처럼 20년 동안 성실하게 잘못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노른자를 버려야 안전하다고 알았습니다. 지금은 노른자에 콜린과 루테인과 비타민 D가 몰려있고 그 루테인은 시금치나 알약보다 2~3배 잘 흡수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전에 날 것이 더 몸에 좋다고 알았습니다. 지금은 익힌 계란 단백질이 91%, 날 것은 51% 흡수된다는 것을 압니다. 절반이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예전에 계란을 씻어서 냉장고 문에 꽂아두는 것이 정석이라고 알았습니다. 지금은 씻으면 보호막이 벗겨지고 문 쪽은 온도가 흔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섭씨 4도 안쪽 자리가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껍데기에 찍힌 10자리 숫자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앞 4자리는 낳은 날, 맨 끝 한 자리는 사육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걸 가져가세요. 내일 아침상에 계란 2개를 완전히 익혀서 올리는 것입니다. 노른자까지 통째로요. 아침 단백질 12g이 20g이 됩니다. 그 8g의 차이가 몇 년 뒤 계단에서 병뚜껑에서 우리 손주를 안아 올리는 팔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부엌에서 작은 것 하나 바꾸는 일이 결국 나중에 우리 자식들 손을 덜 빌리게 만듭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그릇 안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